과거 우리는 자연의 시간이 주는 식재료를 신선한 상태 그대로 먹거나 자연이 만든 시간만큼 정성스럽게 시간을 들여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린 어떤가요? 과거와 달리 움직임은 적고 시간에 쫓겨 사는 현대인의 삶은 건강과는 자꾸 멀어지고 있는데요. 인공적인 맛과 음식에 길들여져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 인공적인 음식의 특징은 맛이 자극적이고 고지방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으며 식재료를 생산하는 시설부터 공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 소 100마리를 먹는다고 하는데 햄버거 패티를 공장에서 제조할 때 얼마나 많은 소들이 섞였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늘고 있는 대장염 및 크론병 등의 대장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서구화된 음식과 간편식으로 인한 장내 환경 악화인데요. 그리고 여기 평생을 장 질환과 비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통과 만성 변비 그리고 혈변까지 이들을 괴롭히는 장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 몸이 가진 힘을 살려 건강한 장을 되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년 사이 살이 10kg 이상 빠지며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박정자 씨. 아우 배야. 아우 배야. 평소 기력이 없고 몸을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에 제한이 많아져 최대한 소화가 편한 음식들로 반찬을 구성하고 밥도 이렇게 자주 끓여 먹는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단촐한 식탁 풍경. 건강하려면 잡곡밥을 먹으라 그래서 잡곡밥을 해서 밥을 먹으니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배가 살살 아파서 밥을 푹푹 끓여가지고 따끈따끈할 때 먹으니까 속이 좀 편안하고 좀 낫더라고요. 하루 3번. 가장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할 식사 시간은 언제부턴가 조심스럽고 두려운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선종이 3개 이상이 있다 하더라고.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기도 자주 체하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대장이 많이 망가졌다 하더라고요. 대장 용종 가운데 암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선종을 방치하면 5에서 10년 사이에 대장암으로 발전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대장암의 80% 이상은 선종으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선종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세포 분화가 나쁠수록 암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의 싹을 빨리 자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이란 대장 내면의 점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무분별하게 증식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대장 벽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장 주위의 림프절로 전이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정자 씨는 매년 선종을 제거하면서 대장암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암보험도 추가로 들어두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걱정이 크다는 것이겠죠? 집에서 음식 해먹는 거는 손에 꼽을 정도고 맨날 시켜 먹고 사 먹었거든요. 괜히 인스턴트 많이 먹고 피자 같은 이런 거를 먹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망가진 거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가 됩니다. 과거에 좋아하던 음식들은 이제 눈으로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편식이라 불리는 패스트푸드. 맛있고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에 현대인들의 식사 1순위죠. 하지만 이런 간편식의 잦은 섭취는 장 속의 유해균을 증가시켜 장내 건강을 해치고 각종 염증과 대장암을 유발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은 7년 동안 약 40% 증가했고 위암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2번째로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대장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대장암이 생기는 원인은
식생활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고지방 식품이라든가 육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배달 음식을 즐겨 먹는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되고요. 이들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과 발암물질인 담즙산이 분비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만들며 담즙산은 대장세포를 암세포로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24kg. 호흡기나 배설기관을 통해 배출되지 못한 식품 첨가물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 체내 유해물질 농도를 과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체내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지면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만과 대장암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비만하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카인 호르몬의 일종인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또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감소하게 됩니다. 또 비만한 환자에서는 장내 세균, 즉 대장균의 분포가 변합니다. 그래서 대장 점막 세포를 나쁜 쪽으로 자극을 해서 대장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남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발생률이 더 높아져 여성들도 안심할 수 없는 암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만과 이유 모를 장질환으로 모든 일에 의욕을 잃었다는 분이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살이 부쩍 증가하면서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는데요. 아우, 이때만 해도 괜찮았네. 아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살이 갑자기 막 너무 많이 찌는데 별 생각이 다 드네요. 암 때문에 원인도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던 시절.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명희 씨는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던 순간이었는데요. 왜 여자들은 피가 막 나오면 그게 월경인지 아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심해서 병원을 갔더니 란소에 물혹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물혹을 수술하다 보니까 나이가 50이 그 당시에 넘다 보니까 떼어야 된다. 자궁을 드러냅시다 해서 거기서 조직검사를 한 게 자궁암 진단을 받은 거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견디기가 진짜. 그 후로 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계속 살이 찌면서 당뇨, 위염, 변비 등의 다양한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배가 이렇게 살살 아프지? 요즘 배가 자주 아프네. 요즘은 뭘 먹기가 무서워요. 옛날에는 장이 튼튼해서 뭘 먹어도 다 소화가 됐는데 조금 맵고 짠 것만 먹으면 배가 쌀쌀 아파.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희한해요. 살이 찌고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지면서 우울증도 심각해졌다는 명희 씨. 매일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막 눈물 나오는 것 같고 괜히 그냥 심란해요. 그냥 무슨 병이 올 것 같고 나 자꾸 어딘가 뭐가 잘못될 것 같고. 이런 언니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친여동생 연희 씨인데요. 가까운 곳에 살며 언니를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밥만 먹고 매일 누워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움직여야 돼요. 자꾸 배 아프다고 누구 그러면 오히려 장에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더 벌려. 더 벌려? 동생의 성화에 겨우 몸을 일으키긴 했지만 몸은 잘 따라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두 사람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 평생을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언니 명희 씨는 잔병 치레가 많으며 비만이고 동생 연희 씨는 늘 건강 체질에 군살 없는 몸매. 살이 찌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지금 뭐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체중은 비슷해요. 네, 소화도 잘 되고. 같은 형제지만 이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은 좀 안 찌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잘 먹어요. 그럼 저 정도 내가 먹으면 살이 엄청 찔 것 같은데 얘는 안 쪄요. 네, 이게 뭐예요? 장내 세균 검사 키트입니다. 아, 예.
장내 세균 검사는 대변을 통해 장에 사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검사를 통해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니 명희 씨의 경우 장내 유해균이 표준 그룹에 비해 28% 이상 높았고, 동생 연희 씨의 경우는 언니에 비해 유익균의 비율이 더 높고 유해균의 비율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주 아프면 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장에 유해균이 많다는 뜻입니다. 장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장 건강과 비만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박명희 씨의 경우에는 그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피를 나는 가족이지만 장내 환경은 전혀 다른 두 사람. 이들이 가진 비밀이 곧 밝혀집니다. 그리고 여기 매년 새로운 몸무게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큼 쪘으려나? 또 쪘네. 작년보다 2kg가 더 쪘네. 아유. 해가 바뀌면 몸무게는 늘고 건강은 줄어드니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50에서 한 53kg 나갔거든요. 제가 서울에 29살에 올라왔는데 한 30살 때쯤인가?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10년 한 20kg 정도 찐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다이어트도 시작해 보는데요. 왠지 올해는 잘 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10분을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움직이더니 단게 먹고 싶네. 먹고 싶을 때는 바로 먹는 것이 미숙 씨의 특징. 냉장고에서 믹스커피를 꺼내 마시는데요. 목이 많이 마르셨나 봐요. 하나 먹고 또 하나를 원샷. 그러니까 물만 먹기엔 허전하고, 저 같은 경우 미스커피 이렇게 캔으로 된 거나 아니면 얼음에 띄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캔커피를 일반 냉장고보다 김치 냉장고에서 넣었다가 꺼내 먹으면 되게 시원해요. 보기에도 작잖아요. 이거 한 2번 먹으면 맛이 없어요. 2개 정도 마셔줘야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먹을 때의 기쁨도 잠시. 저녁이 되자 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신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고 있다는 화장실. 미숙 씨에게 안방보다 더 친숙한 곳이 돼버렸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살찌는 거랑 장이 좀 안 좋은 게 그게 제일 고민이죠. 원인이 뭔지 솔직히 좀 알고 싶어요. 일상생활 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닥터하우스.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이곳을 찾은 두 사람. 그리고 이들의 걱정과 고민을 함께 해결해줄 닥터하우스 전문가. 안녕하세요. 이규진 내과 전문의와 안녕하세요.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품생명공학 박사, 먹거리 박사 차윤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장이라고 하는 게 음식물과 연관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식습관이 좀 바뀌었는데, 장 건강도 좀 어떻게 영향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죠. 원래 우리 민족은 채식 위주의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서양인들에 비해서 장이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소과된 음식, 주로 이제 육식을 하게 되고 빵을 많이 먹게 되면서 요즘에 여러 가지 장 질환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평상시 드시는 음식들이 좀 어떠셨습니까?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육식을. 젓갈이 꼭 있어야 돼요. 젓갈에다가 고기를 싸서 먹거나 야채는 싫어요. 그렇게 먹어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습관이 장에 뭐 나쁜 영향을 줄까요? 나쁜 영향을 줍니다. 네. 우리 장 내에는
나쁜 균도 있고 좋은 균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인데요.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장질환이라든지 심지어는 치매나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일단 장내 미생물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두 분의 그 장내 구성 비율을 일단은 표준 그룹의 평균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자,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그다음에 유해균의 비율이 38%, 25%, 37%. 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짜잔. 잠깐만. 잠깐. 특히 저기 유해균 빨간색 있죠. 특히 유해균 중에서도 우리가 나쁜 균이라고 다 병을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나쁜 균들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유해균의 대표 주자가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균이요. 이 균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진짜 실제 장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짜잔. 미치겠다. 잠깐, 이분은 더 심하셔 지금. 그러니까요. 자, 두 분의 결과를 보니까 유해균은 이만큼 많아졌고 유익균은 이렇게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장 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고 계시고요. 그 원인이 바로 이렇게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져서 라는 것을 오늘 이제 알게 되셨어요. 저는 유해균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잘 안 빠졌나 봐요. 제가 사실은 10년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했는데 그런 것도 박사님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희 장내에는 뭐 여러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특히 대장에는 100여 종의 세균이 100조 마리가 있어요. 네, 한 연구 결과에서 이런 몸 안의 미생물들이 뭐 당뇨라든지 암이나 자폐증, 치매, 뭐 심지어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까지도 유발한다는 이런 것과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미생물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장내에 있는 유해균입니다. 장내 유해균이 많으면 기존의 유해균을 더욱 증식시켜 몸속에 독소, 발암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장 점막의 손상과 더불어 혈액에 섞여들어 장기를 손상시키고 면역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날이 갈수록 살은 찌고 장염, 위궤양, 소화불량 등의 고질적인 장 질환에 시달리는 두 사람의 추가적인 병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내의 염증 상태와 체질량 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와 인바디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체내 염증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가기 전 단계로 확인됐고 체질량 지수도 박명희 씨는 비만, 이미숙 씨는 고도 비만인 상태. 두 사람 모두 장내 유해균 수치가 높고 혈액 내 염증 수치도 높고 비만인 상태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두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모든 결과가 장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대엔 날씬한 모습이었지만 20년 사이 40kg이 쪄버려 매년 최고의 몸무게로 살고 있는 미숙 씨. 뭐 먹을 게 없나? 아이고. 그녀의 하루는 냉장고를 뒤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의 반찬은 어제 먹다 남은 치킨. 평소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데요. 제가 혼자 산다 보니까 음식을 잘 안 해먹어요. 그래서 배달시킨 음식이나 이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배고플 때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식사가 그냥 영양가가 별로 없는 열량만 높은 음식들을 그냥 진짜 때우면서 드시는 것 같아요. 자,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요, 장 건강이 영향을 받고요. 장 자체뿐만 아니라 멀리에 있는 뇌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드시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은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뭐 반찬 뭐 집어먹을 게 없으니까 빠르면 5분, 조금 늦게 먹으면 한 10분 정도 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감이 들잖아요. 이 포만감 호르몬을 우리가
렙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렙틴이 분비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 15분은 걸려요. 그러니까 10분에서 한 5분, 10분 내에 빨리 식사를 확 하시면은 이 렙틴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식사를 5분, 10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15분 이상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비만 발생률은 2배, 당뇨병은 3배, 고지혈증은 1.8배. 그만큼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평소 육류를 가장 좋아한다는 명희 씨의 식습관을 살펴봅니다. 고기 중에서도 간단히 굽기만 하면 되는 삼겹살을 제일 좋아한다는데요. 그런데 고기 위에 솔솔 뿌리는 소금, 이렇게 많이 뿌려도 되나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먹는 게 맛있지 않나요? 뭔가 짭짤해야지 그냥 구우면 네 맛도 네 맛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모습이 못마땅한 동생. 언니 또 소금 넣지? 야, 소금을 넣어야 맛있지. 짜서 어떻게 먹냐? 나 이렇게 먹어야 돼. 저희는요, 음식을 너무 짜게 먹어가지고, 같이 밥 먹을 때 보면 설렁탕에다도 밥 맞는데 소금을 가끔 넣어서 먹고요. 살쪄. 밥 조금만 먹어. 야, 밥심으로 사는 거야? 늙으면? 입맛도 다르지만 먹는 양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밥도 저보다도 이렇게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한 데다가 짜게 먹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식후에 디저트로 또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것도 또 좋아하더라고요. 작년에 건강검진했을 때 당뇨 초기가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혈압도 생기는 건 금방인데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행복 호르몬 우리가 세로토닌이라 하는데요. 이 행복 호르몬의 90%를 장에서 만들어내요. 이런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울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많이 먹게 되면서 이제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대사 질환들이 야기되게 되는 거죠. 그날 오후 언니를 위해 반찬을 준비해온 연희 씨. 평소 연희 씨가 즐겨 먹는 음식들입니다. 된장이 들어간 깻잎장아찌하고 그다음에 아사기 고추 이거 된장에 무친 거 있거든요. 또 청국장도 장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먹는 길에 조금 끓여서 갖고 와봤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그릭 요구르트예요. 집에서 만든 거예요.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이거 좀 먹으면 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체질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른 자매의 비밀은 바로 식습관에 있었군요. 동생 덕분에 친정 어머니가 차려준 것 같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합니다. 이거 된장이 한 거구나? 야, 이것도 맛있다. 네가 요즘 갖다 주는 반찬으로 먹어보니까 속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 이것도 다 된장 아니야? 그치. 우리 나이 인원이 콩 들어간 걸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명희 씨하고 동생 연희 씨의 어떤 식단을 비교해 봤을 때 명희 씨는 뭐 짜고 달고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연희 씨는 발효식품들을 좀 잘 챙겨 먹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자랐던 식품이거든요. 이런 경우 그 속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유익균의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음식을 통해서 유익균을 자꾸 먹어주는 거니까 장 건강에 있는 나빠진 균형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봤었을 때 두 분이 이제 장내 미생물 검사에서도 유해균이 너무 높은 비율로 있었고, 즉 장 건강에 안 좋고 실제로 이제 비만에다가 당뇨에다가 장 질환까지도 있으시잖아요. 이 경우에 두 분께는 이 발효식품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분께서 생각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된장, 고추장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뭐 된장, 고추장 하는 이런 발효식품을 먹는 이유가 특히 유산균을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런 유산균들은 1세대, 2세대에 진화를 해서 지금은 5세대 유산균까지 네, 나왔습니다. 1세대 유산균 일단 볼까요? 네. 짜잔. 1세대는 유산균 그 자체, 프로바이오틱스. 그쵸. 네. 자, 2세대 뜯어봅니다. 짜잔. 자, 2세대는 이 유산균에 먹여야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말해요. 오. 자, 이 3세대는 뭘까요? 자, 3세대 뜯어볼게요. 자, 3세대는 짜잔. 3세대는 이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가 이제 섞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심바이오틱스라고 해요. 4세대는 짜잔. 자, 이제는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 이유가 이 유산균의 대사산물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을 그냥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5세대는 도대체 뭐죠? 볼까요? 짜잔. 5세대는 와. 이 유산균의 대사산물 함량을 높였고요. 여기에 살균체까지 포함된 것을 메타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대사산물의 영어 단어 메타볼라이트의 메타에서 유래된 메타바이오틱스. 비타민, 미네랄, 단쇄지방산, 천연항생제라 불리는 박테리오신 등의 핵심 성분과 유익균, 유익균의 먹이, 유산균의 대사산물, 그리고 사균체까지 포함되어 있어 복합유산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의 구성 요소이자 대사산물과 신호전달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산균의 자연적인 진화 물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된장이랄지 고추장이랄지 이런 발효식품들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 속에도 살아있는 발효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균들이 만들어 놓았던 대사산물들은 온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먹게 되면 대사산물을 섭취해 주니까 장 건강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메타바이오틱스가 좋은 이유는 메타바이오틱스에 들어있는 것은 대사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사산물은 위산이나 담즙산과 같은 소화효소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우리 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장에서 나쁜 유해균들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없애주니까 어떻게 보면 장 건강을 빨리 개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장 건강 회복을 위한 올바른 음식을 알아보는 시간. 장 건강은 정말 먹는 것과 직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들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짠! 짠! 서로 다른 4가지 음식. 자, 요 4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좀 느낌이 오세요? 공통점? 치즈, 식혜, 이건 발사믹 소스인 것 같은데요? 여기 빵이 있네요. 빵 이렇게 생겼죠. 제가 이제 탄수화물 때문에 빵을 조금 멀리하고 있는데 이거 좀 다른 것 같네요. 이 빵은요, 그 사워 반죽이라고 하는 사워도우라고 하는 발효시킨 도우를 이용해서, 즉 발효 반죽을 이용해서 만든 빵입니다. 밀가루를 쓰지 않고 호밀을 썼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런 빵을 이제 딱 여기다가 뭘 찍죠? 발사믹 식초. 발사믹 식초라는 거는 포도주를 식초 발효한 거니까 포도주도 발효, 식초도 발효. 그래서 2번의 발효를 거쳐서 만들어진 발효 식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4가지 모두 다 발효와 연관되어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샤워도우로 만든 호밀빵을 치즈와 발사믹 식초에 찍어서 한 입. 모두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인데요. 이 대사산물은 들어와서 유해균들을 직접적으로 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항생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산물들을 항생제, 천연항생제라는 이름을 좀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산균에 있는 박테리오신이 유해균을 죽이면서 내 장 건강을 지켜준다. 근데 계속 씹으니까 고소한 맛도 나는데요. 박사님 달고 짜고 아니래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맛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디저트로 한번 우리가 식혜를 한번 드셔보도록 하시는데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식혜 같은 발효 음료에다가 메타바이오틱스를 넣어서 먹게 되면은 메타바이오틱스에 들어있는 대사산물이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장 속에서 유익균들이 잘 살아면서 또 다른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유산균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사산물. 메타바이오틱스 섭취는 유산균의 대사 활동을 도와 효소, 단백질, 지방산, 아미노산 등의 대사산물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짜게만 먹어왔었는데 이제 그걸 좀 줄이고 이렇게 좋은 발효 음식 이런 걸로 좀 대체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장 마사지입니다. 네, 이 장 마사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직된 장도 풀어주고 장내 유익균도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자, 두 손을 이렇게 비벼보세요. 이렇게 네, 파리처럼 한번 비벼보세요. 손이 따뜻해지죠? 자, 그러면 배꼽 주변에 일단 다 얹어주세요. 네, 여기가 소장이 있는 데예요. 소장이 있는 데를 딱 배꼽 주위로 얹어주시고 따뜻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일단 워밍업이 되는 거예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윗배, 명치 부위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대장이 지나는 길이에요. 자, 이제 소장을 했으니까 이제 대장.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엄지손가락 뺀 네 손가락으로 밑에. 자, 여기도 소장이에요. 이렇게 꾹꾹 이제 시계 방향 눌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확실히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고 이렇게 되면서 장 기능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살살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벌써요? 하루에 수차례 이렇게 해주시면요. 변비 예방에도 좋고 또 소화불량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제 장에 좋은 음식 드시고요. 또 장에 좋은 운동, 장 건강 운동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유산균까지 드시면 장 건강 쉽습니다. 속이 편안해야지만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미생물들이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장내 환경. 하지만 일상이 서구화되고 간편식이 대중적인 식습관으로 자리하면서 유해균이 증가하고 장 건강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데요. 악화한 장 건강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추운 날씨에도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 달리기를 잊지 않는다는 정효중 씨를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운동을 하면은 기분도 상쾌해지고 스트레스도 확 풀려요. 피님도 젊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매일 달려야 돼요. 올해 66세가 된 정효중 씨는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지만 11년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 역시도 이렇게 건강을 챙기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2011년도 2월경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건강검진상에 이제 직장암이 2기에서 3기 사이로 이제 판정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게 하늘하고 땅이 딱 다듬은 느낌? 아, 내가 죽는구나. 아무튼 그때는 충격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었기에 더욱 믿을 수 없었던 암 진단. 항암 치료를 하며 머리카락의 80%가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과거의 사진을 보면 그리움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때는 음식도 내 마음대로 먹고 운동도 별로 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 먹고 술 먹고 그때 조금 이렇게 조심을 하고 그랬더라면은 병이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많이 후회가 되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장 건강을 되찾기 위해 55년의 인생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것인데요. 가장 달라진 점은 식단. 한식 위주로만 식단을 꾸리고 무엇보다 소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데요. 옛날에는 많이 먹었습니다. 밥도 많이 먹고 또 고기도 한 번 먹으면은 2인분, 3인분 가까이 먹고 치료 후에는 소식을 하게 되는데 소식을 한 후로는 이렇게 몸무게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소식은 암이나 당뇨, 심장병 등의 질환 발병률을 낮추고요. 또 골소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탄수화물 섭취가 줄고 또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나이살이 빠지게 되고요. 또 백혈구의 기능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혈구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면역력도 자연히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유산균 섭취는 매일 필수라는데요. 여러 가지를 먹어보다가 정착한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일본에 아는 사람이 사균체가 들어있는 유산균이 좋다 하길래 알아보니 사균체가 들어있는 메타바이오틱스가 좋다고 하길래 그걸 꾸준히 먹게 되었습니다. 섭취된 메타바이오틱스는 장으로 이동해 장 점막에 부착, 증식하고 대사산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대사산물은 장벽 이음새를 조밀하게 하고 장벽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데요. 메타바이오틱스는 기능이나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는 좋은 균들을 처음부터 배양을 해서 고농도로 대사산물을 만들어낸 다음 열 처리화를 시켜서 만듭니다. 보통은 유산균이 먹이를 먹고 장내에서 대사산물을 만드는데 그런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대사산물을 바로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을 회복하는데 시간 단축이 된다는 것이 메타바이오틱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유산균의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대사산물인 단수의 지방산의 뷰트릭산 같은 경우는 대장 점막세포의 영양소로 사용이 됩니다. 단수의 지방산이 계속 생산이 되어야 대장 세포들이 새로 자라면서 세포의 생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 자체가 면역 조절 기능을 해주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대장암이 걸린 쥐에게 메타바이오틱스를 투여한 결과 발암물질과 염증 단백질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장내 환경을 생각한다면 유산균 자체보다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을 주목해야겠죠?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이 대사산물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는 분이 있습니다. 단풍의 절경으로 유명한 내장산에 겨울이 찾아왔는데요. 이 아름다운 곳을 매일 찾는다는 주인공. 봄에는 여기가 고사리가 많이 나는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아무것도 없네.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산에 와요. 근데 이렇게 산에 오면은 건강도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고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거뜬하게 운동하고 가요. 산이 주는 자연의 정기를 느끼며 등산을 한 지도 벌써 4년째. 이렇게 산을 오르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5년) 전 어렵게 살아온 날들이 지나고 노후를 보내려던 찰나 대장암이라는 시련이 찾아온 것인데요. 수술로 암덩어리와 함께 대장의 일부를 제거해야 했던 힘들었던 시간. 건강검진 하느라고 그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큰 병원 3군데를 다 덮어봤더니 이게 대장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암이 나한테 왜 생겼을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사는 게 참 서글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괜찮아질까, 이 암한테 쓰러져서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5년 전 암 진단이 영인 씨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스스로 건강관리에 매진하며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묵은 김치 3년 전에 담은 건데요. 3년 정도 된 거라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진짜 맛있고 식감도 좋고
숙성되고 발효된 음식을 늘 챙겨 먹는다는 영인 씨. 나물 요리를 할 때도 직접 만든 발효식초를 사용합니다. 제가 원래 외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프고 난 후부터는 이렇게 발효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특히 식초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식초를 많이 만들어 먹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냉장고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2대가 있는데요. 저 안에는 과일이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그리고 식초 그런 게 이렇게 발효식품을 청국장이랄지 그런 걸 많이 해놓고 먹고 있어요. 간단히 차렸는데도 푸짐한 식탁. 골고루 천천히 씹으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음미합니다. 좋은 음식과 함께 살다 보니 건강은 자연히 따라왔는데요. 검사를 해보면 교수님이 이렇게 관리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모든 게 깨끗하고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몸이 좋아진 거를 한결 느끼기 때문에 참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각종 채소와 과일을 갈아 넣은 생즙도 마십니다. 하루를 쭉 함께 했는데 나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네요. 그리고 여기에 꼭 넣어주는 메타바이오틱스. 제가 장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과식하지 않기, 찬 음식 안 먹기, 발효 음식 먹기, 음식 꼭꼭 씹어 먹기, 그걸 꼭 실천하려고 해요. 그리고 유산균 챙겨 먹기. 유산균은 아들, 딸들이 꼭 챙겨 먹으라고 사다 주거든요. 그래서 꼭 열심히 먹고 있어요. 대장의 방어벽인 대장벽은 장 점막이나 상피세포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 세균, 독소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대장벽이 얇아지면 혈관으로 독소가 유입되어 전신 질환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대장의 방어벽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바이오틱스의 대사산물. 메타바이오틱스에는 유산균의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단쇄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단쇄지방산은 장에 들어가면요, 장 내부에 육모라는 돌기의 길이를 길게 해주고 또 두께도 두껍게 만드는데요. 또 장내 세포들을 빽빽하게 붙어있게 해주어서 영양분의 흡수가 좋아지게 되고요. 또 염증이 가라앉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게 됩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 감소와 고지혈증 개선, 또 염증 완화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지방을 많이 먹인 동물의 실험에서 뷰트릭산이 대사증후군의 효소를 조절하여 심혈관 질환, 당뇨, 혈청 지질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메타바이오틱스는 장에서 생성되는 대사산물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유산균입니다. 일일 권장량은 분말 형태로 4g이고요. 모든 유산균은 열에 취약하므로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과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질적인 장 질환과 비만, 당뇨 등의 질환으로 고통받았던 박명희 씨와 이미숙 씨. 건강 회복이 절실한 상태였는데요. 2주 동안의 생활 습관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배달 음식을 끊고 건강한 반찬으로 식사를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요즘은 제가 해서 먹어요. 예전에는 배달 시켜 먹을 때는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먹어서 배고프니까 급하게 먹는데 안 들어서 먹으니까 제가 만들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적당한 공복의 간격을 지키며 천천히 음미하는 식사. 그리고 메타바이오틱스 섭취도 잊지 않았습니다. 운동이라면 질색을 하던 명희 씨는 운동과 함께 매일 장 마사지 실시. 매일 건강한 발효 음식과 함께 메타바이오틱스 섭취도 필수. 요즘은 배가 좀 덜 아프고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화장실이 편해지실 것 같아요. 장 트러블이 줄어들면서 우울했던 기분도 한결 좋아졌다는데요. 실제 비만하게 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데 장내 대사산물이 늘어나면 비만과 우울증의 악순환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두 사람의 노력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아 장내 세균 검사와 혈액 검사, 체질량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해균 비율이 체험 전보다 감소하고 유익균의 비율이 훨씬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차례 염증 수치를 알려주는 CRP 수치도 정상 소견으로 돌아왔고 몸무게 또한 평균 2kg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과에서 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내 세균도 물론 아주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비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염증 수치가 떨어진 것이 괄목할 만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관리한다면 장 건강은 물론 체중 감량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위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유산균의 위대한 유산, 대사산물의 힘을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We gotta break